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찰법의 마지막 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좀 깁니다. 네. 무기 사용, 먼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입니다. 무기의 사용 1항을 보시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두 번째 요건입니다. 공무집행에 대한 한거의 억제 세 번째 요건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세 가지 요건이 나왔는데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무기 사용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사용은 사람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과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세 가지 요건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 및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 둘 다에 적용되는 공통 요건입니다.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세 가지는 공통 요건이다. 공통 요건. 그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밑줄 그으시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무기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보충성 원칙입니다. 보충성 원칙.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보충성 원칙이고요.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밑줄 그으시고 비례성 원칙입니다. 비례성 원칙. 보충성 원칙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한다. 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무기 사용 여부를 OX입니다. 필요한 한도 내에서라는 것은 무기를 사용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무기 사용의 정도입니다. 정도. 앞에는 무기 사용의 여부, 보충성 원칙, 뒤에는 무기 사용의 정도, 비례성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 사용은 분사기 등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경찰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고 경찰 재량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량 행위에 해당하겠죠. 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데 정당방위 동그라미 1번, 긴급피난 동그라미 2번 또는 다음과 코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은 뭐죠? 단서는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입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해를 수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이죠. 10조의 4 1항 본문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이고 10조의 4 1항 단서는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입니다. 그럼 단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경우가 아니면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0조의 4 1항 본문에 따른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이 원칙인 것이고 단서에 해당하는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은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단서로 돌아오시면 단서에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등장을 했고요. 아래에 있는 다음 각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길게 되어 있는데요.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구나 아실 수 있으니까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중범죄 혐의자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중범죄 혐의자. 제1호 중범죄 혐의자. 그럼 지금까지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3개 등장했습니다. 2호 보시면 체포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충성 원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제2호는요. 영장집행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장집행. 그럼 지금까지 4개의 위해 요건이 등장했습니다. 3호 보도록 합니다. 범인 또는 소유 행위자가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 명령 또는 투항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3호입니다. 제3호, 위험한 물건 소지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 소지. 위험한 물건 소지. 지금까지 5개의 위해 요건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간첩 작전 수행에 있어서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4호 옆에다가 대간첩 작전 수행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대간첩 작전 수행. 그럼 지금까지 요건이 몇 개? 6개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10조의 4이랑 본문에 3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요건은 모든 무기 사용에 해당 사항이 있는 공통 요건이고, 단서에서 우선 2개가 등장했고, 각호가 4개가 등장했습니다. 총 6개가 등장했죠. 요거는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에만 적용되는 위해 요건입니다. 위해 요건. 정리할 수 있겠죠? 원칙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이고, 여기는 오직 본문에 있는 공통 요건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본문에 있는 공통 요건뿐만 아니라 단서에 있는 6가지의 위해 요건까지도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10조의 4 1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의 무기라고 하면 인명 또는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 밑줄 그시고 등 공용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용화기. 그러면 여기서 1항의 무기라 하면 여기다가 밑줄 그시고 경직법상 무기입니다. 경직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는 뭐라고요? 인명이나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밑줄 그시고 제작된, 즉 성질상 무기를 말한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인명의 살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성질상 본래적 의미의 무기가 바로 경직법상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용법상 무기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용법상 무기가 아니라 성질상 무기가 바로 경직법상, 실장법상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그만큼 위험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위험한 물건으로서의 무기를 너에게 사용할지도 모른다라고 위협을 가하게 되면 그 위협만 갖고도 무기 사용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무기 사용의 요건이 엄격해지는 겁니다. 방금 보신 대로 위의 요건이 6개나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3항 보도록 합니다. 대간첩 작전, 대테러 작전 등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는 개인 화기 외에 밑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무기 안에는 개인 화기 말고 공용화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2조에서 무기 안에 산탄총, 유탄 발사기, 박격포, 무기 사용, 여러분 교재 보시면 중간에 박스가 있죠? 3인 첩포,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등의 공용화기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경직법 제10조의 4 사망에서도 공용화기를 일정한 경우에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용화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 공용화기 문제가 출제되긴 쉽지가 않겠죠. 10조의 4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의식 체계도 가지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의 사용 이렇게 맨 위에 되어 있는데 CF 무기의 휴대라고 되어 있죠. 무기의 휴대. 무기 사용과 무기 휴대는 전혀 다른 문제죠. 무기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무기 휴대는 경찰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맨 아래 로마타 2번에 있는 박스 보시면 경찰공무원법 20조 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기 휴대. 무기 휴대가 무기 사용이 아닙니다. 무기 휴대는 무기 사용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박스 한번 보세요. 무기의 사용 동그라미, 무기의 사용 X 이렇게 있는데 무기의 사용 X에 보시게 되면 단순히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소지하는 행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용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경고 내지 위협을 하는 행위, 총기를 조준하는 행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기라는 것은 성질상 무기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굉장히 위협적이다. 따라서 총기를 조준하는 행위 자체도 무기의 사용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총조차 하지 않은 소지만 하고 있는 것은 무기 사용이 아니죠. 이건 무기의 휴대입니다. 휴대. 경찰공무원법에 근거한 휴대입니다. 다시 도의식 체계도로 돌아오시고 무기,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 아직 제작된 기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능을 가진 기구라고 했어요. 광의 무기입니다. 광의 무기. 그다음 종류 보시면
경찰 장비 사용 규정 제2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성질상 무기와 용법상 무기로 구분이 되는데 성질상 무기가 바로 본래적 의미의 무기를 말한다. 이것은 인명의 살상 용도로 제작된 것을 말하고 용법상 무기는 원래부터 살상 용도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용법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살상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법상 무기다. 우리 경찰 장비 사용 규정 제2조에 보시게 되면 장비 안에 3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경찰 장구, 두 번째 무기, 세 번째 분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무기는 성질상 무기고요. 나머지 경찰 장구나 분사기 등도 용법상 무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직법상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상 무기, 경직법상 무기에는 오른쪽에 개인 화기와 공용 화기가 포함된다. 개인 화기에 대한 규정은 경직법 10조에서 2항에 있었습니다. 2항 거기에 있는 권총, 소총, 도검은 성질상 무기 그렇게 제작된 것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3항에 대간첩 작전 수행을 위한 공용 화기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고 이 공용 화기는 경찰 장비 사용 규정 제2조에서 박격포나 기관단총, 수류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개인 화기와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개인 화기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무기 사용의 원칙에 따라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이게 경직법 10조에서 1항 본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경직법 10조에서 1항 단서에 따르게 되면 일정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이냐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이냐에 따라서 무기 사용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먼저는 무기 사용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무기 사용의 요건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무기 사용의 원칙 보시게 되면 1번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무기 사용이다. 무기는 단순한 보조수단, 경찰 적용의 보조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아래 보시면요. 광전에 대한 총기 발사, 그 다음 위험 목적의 총기 겨냥, 그 다음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타이어 사격.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은행 강도가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은행 강도가 아직 도주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은행 강도가 사용할 차량의 타이어를 전부 다 빵꾸내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밑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협 사격. 위에서는요 위협만 한다고 했어요. 총기를 겨냥한다고 했습니다. 밑에서는요 위협 사격을 한다고 했어요. 위협 사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겨냥해서 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상대방이나 또는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으로 분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전혀 가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이고요. 조금이라도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 경직법 10조의 4항 단서의 문제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주 차량 타이어 사격. 그러니까 은행 강도가 이미 차량에 탑승해서 도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차량 타이어에 대해서 만약 사격을 가하게 되면요. 그에 따라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수도 있죠. 에 따라서 이건 단서에 대한 문제를 보고 사람을 직접 겨냥해서 쏘는 총기 발사는 당연히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의 문제라고 볼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무기 사용의 요건이 길게 공통 요건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짧게 위해 요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본문에 있는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은 그 경중을 따지는 건데요. 공통 요건만 충족되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밑에 있는 예외적인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은 공통 요건뿐만 아니라 위해 요건까지도 갖추어야만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경직법 10조의 4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그 요건들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공통 요건은 10조의 4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범인 체포 도주 방지, 그다음 생명 신체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 이 세 가지가 공통 요건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끼셨을 거예요. 뭐랑 똑같죠? 뭐랑 똑같아요? 이전 테마 분사기 중에 사용해서 분사기 쪽 사용입니다. 분사기 사용 중에서 근접 분사기나 가스 분사기가 아니라 가스 발사총 사용입니다. 여러분 가스 발사총 사용 기억나시죠? 가스 발사총 사용. 경찰 장비 사용 규정 12조 1항에 따른 가스 발사총 사용의 요건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그죠? 무기 사용의 공통 요건과 가스 발사총 사용의 요건이 똑같습니다. 두 개를 여러분들 한번 엮어보세요.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네. 도충성 원칙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가스 발사총 사용도 가능하고 무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실력 행사 방법으로서 비상수단인 무기 사용은 어떨 때 가스 발사총 사용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더 유효적절한 유효적절한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가스 발사총 사용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이것으로서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공동 요건 그 세 가지 밑에다가 가스 발사총 사용 요건과 동일 이렇게 넣으십니다. 가스 발사총 사용 요건과 동일 경찰 장비 사용 규정 12조 1항이죠. 동일하기 때문에 화살표를 당겨서 무기 사용 이코로 보충성 원칙 적용 이거죠. 예, 무기 사용 이코로 보충성 원칙 적용. 그럼 이 보충성 원칙이 어디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무기 사용의 한계에서 논의가 되는 거죠. 한계에서. 예, 연결을 한번 지어봤고요. 그 다음 위해 요건 보도록 합니다. 위해 요건은 경직법 10조의 4, 1항 단서에 있었는데요. 예, 단서에 2개, 각호에 4개가 들어가서 총 6개 있었습니다. 당시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중범죄 혐의자, 영장집행, 위험한 물건 소지, 대간첩 작전 수행 이렇게 6개가 있었어요. 예, 이건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두 문자를 다 드리도록 합니다. 방금 중령님이 위하고 간이 아프다고 사격을 좀 빨리 하라고 사격을 빨리 하라고 했다. 이 사격이 무기 사용이 적죠. 그래서 방금 중령님이 위랑 간이 아프시답니다.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중령의 중범죄 혐의자, 영장 집행, 위랑 간이 아프다고 했죠. 위험한 물건 소지, 대간첩 작전 수행. 또는 이제 중령님이 영관급이니까 방금 중령님이 위관급들 빨리 사격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방금 중령님이 어쨌든 위관급을 시키든 아니면 위관이 아프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사격하라고 했다. 예, 무기 사용의 위해 요건입니다. 위해 요건. 예, 그 다음 오른쪽에 무기 사용의 한계 보도록 합니다. 예, 항상 요건과 한계죠. 분사기 등 사용도 분사기 등 사용의 요건, 분사기 등 사용의 한계. 여기도 무기 사용의 요건, 무기 사용의 한계. 이렇게 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한계 위반되면 위법한 분사기 사용이고 위법한 무기 사용이 되는 겁니다. 1번 절타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사전경고예요. 사전경고. 예, 경찰장비 사용 규정 제 9조에 보게 되면 이 9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장비 사용 규정 9조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교재 로마자 8번에 있는 박스 보시면요. 경찰장비 사용 규정 제 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뭐요?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을 할 때에는 이죠? 사람을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위해 수반하는 즉 10조 이사 단서 상황입니다. 예,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된다. 미리 경고한다. 사전경고죠. 사전경고 규정이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구두 경고 방법과 그 다음에 공포탄 경고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예, 경고해야 된다. 다만 다음 갖고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때에 경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예외 사유가 있고요. 이럴 땐 예외 사유가 핵심이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파악이 핵심입니다. 제1호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이죠.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급박한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경찰관에 대한 급습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경찰관에 급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포탄 빵 이러면 경찰관이 위해를 당해요. 그렇죠? 빵 뭐 하지 마 하게 위해를 당합니다. 그렇죠? 급습하라고 할 때는 사전 경고 없이 바로 사람을 향하여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 제2호 인질 간첩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때 은밀한 작전을 이렇게 몰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가서 막 경고를 해요. 너 계속 그러면 총 쏠 거야 라고 하면 은밀하지가 않아. 그렇죠? 은밀한 작전 수행할 때는 당연히 경고가 불가능하겠죠. 네.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언제 봤던 사례냐면 불심검문 배울 때 그때 봤던 사례인데요. 경기지방경찰청이 으뜸순찰팀 선발 제도를 마련해서 강절도범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빈집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일대 순찰하면서 불심검문했고요. 경찰관 갑이 아파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을이랑 마주쳤는데 을의 가슴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불룩 튀어나와서 이를 거동불심이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 갑이 을을 상대로 불신검문을 시도를 했고요. 을은 이에 대해서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었죠. 민주국가에서 걸어가는 사람을 왜 붙잡고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다소 거친 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검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게 중요한 거였었고요. 불신검문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그러자 갑은 을의 손을 비틀어 제압한 후 속주머니에 손을 넣어 40cm 길이의 칼을 꺼내게 되었다. 여기서 손을 비틀어 제압했다는 것은 강제력에 의한 정지명령 불응에 대해서 강제력에 의한 정지는 안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 외표검사가 아니라 속주머니에 손을 직접 넣어서 아무리 흉기라고 할지라도 바로 꺼내게 되면 이것도 흉기 소지 여부 조사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불신검문이고요. 그 다음 뒤 상황 보세요. 그 순간 을이 갑의 급소를 발로 걷어찬 후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경찰관 갑의 급소를 발로 찼어요. 경찰관이 하면 이건 이제 뭐 아시는 대로 뭐 얼마나 걸려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죠, 그렇죠? 정상화되는데 하고 얘가 어떻게 해서 경찰관 저기 있고요. 등 돌렸어요. 등 돌리고 도주했습니다. 이게 왜 무슨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급소 맞은 것까지는 맞은 거고 그 다음 상황에서 경찰관 갑이 총을 쐈는데 총을 쏜 것이 급습당해서 총을 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등 돌리고 도주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주하기 시작했고 갑은 도주하는 을을 향해 경고나 구두 경고를 말하는 거겠고 공포탄 발사 없이 공포탄 경고도 안 했고 어쨌든 사전 경고 없고 즉시 실탄을 발사하여 후두부 관통상으로 사망케 했다. 이건 경찰관이 지금 급소를 맞은 거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렇죠? 이건 범인 체포 검거가 아니에요. 지금 복수예요. 그렇죠?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습이 아니니까 사전 경고해야 됩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왜? 총을 쏘면 내가 방금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경고하고 해봐야 몇 초 안 지나요. 충분히 쏴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 아무튼 권총은 조금 더 그 명중률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저희야 저 같은 병들이야 이거밖에 안 하죠. 그죠?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 쏘는 것만큼은 제가 그래도 스나이퍼거든요. 중간만 휴가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가고 예비군 훈련 때도 이렇게 다다 그러면 2시간 먼저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권총은 좀 안 맞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습이 아니고 경고를 했어야 됩니다. 경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만 갖고도 뭐예요? 지금의 이 실탄 발사 무기 사용은요? 절차법상 한계 위반했다는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실체법상 위법성도 있죠. 여러분 우리 도의식 체계에 있는 실체법상 위법성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충성 원칙, 무기 사용 여부와 관련된 문제로서 다른 수단 항상 뭐예요? 가스총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아까 보셨죠? 무기 사용의 공통 요건과 가스총 사용의 요건이 같아요. 그렇죠? 동일한 사용에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덜 침입적인 가스총 사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최소 침해 원칙상. 그렇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을 고려한다면 가스총 사용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는 가스총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례성 원칙인데요. 이건 이제 무기 사용의 정도와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이 판례도 뭐라고 본다? 도주하는 범인의 몸통을 실탄으로 발사하는 것은 비례 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갑이요. 하고 나서 쏘는데 등짝을 쏴도 안 돼요. 몸통을 쏴도 안 돼. 그것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왜? 도주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디를 쏴야 돼요? 대퇴부를 쏴야 돼요. 대퇴부를. 그렇죠? 근데 지금 사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를 썼어요. 후두부 관통상입니다. 그렇죠? 이건 죽여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건 범인 검거가 아니에요. 이건 죽여버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체법상 한계에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함께 인정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경찰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은 요번에 이제 죽었으니까 유족의 권리구제겠죠. 권리구제는 항상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경고가 없었다. 급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없었다. 절차법상 한계 위반 인정되고 그다음에 대퇴부가 아니라 후두부 관통상으로 연결됐다. 실체법상 한계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같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가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경직법 제10조에서 1항 단서 제3호 보세요. 3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소요행위자는 아니고 지금 상황이 무기, 흉기 등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요건으로 보시게 되면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공통 요건이 인정되고, 위해 요건으로 보게 되면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해 요건도 해당한다고 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기 사용의 공통 요건과 위해 요건은 다 충족이 되고 있어요.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한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전 경고 없었다. 그 다음에 비례성 원칙 위반 두 가지. 한계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요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 다음에 도의식 체계도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무기 사용과 관련된 논점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야 하는데요. 광의 무기, 강학상 무기는 성질상 무기와 용법상 무기가 나눠진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경직법상의 무기는 성질상 무기이기 때문에 용법상 무기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다. 뭐 분사기라고 하게 되면 그냥 분사기 등 사용해서 논의를 하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성질상 무기에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가 포함된다. 여기서 공용화기는 원래부터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고 개인화기는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과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림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공용화기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화기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본다. 여기서 개인화기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만 보면 된다. 그러나 개인화기 사용에 있어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 요건뿐만 아니라 위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더불어 무기 사용의 한계에 대한 논의까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어디로 나온다? 성질상 무기 중에서 개인화기 중에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 이쪽으로 출제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 그 주소를 잡아드리려고, 시각적으로 주소를 잡아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넣어놨고요. 그 다음 우측 상단 보시면 무기 사용의 요건, 무기 사용의 법적 성질을 이렇게 다뤄놓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운 분사기 등 사용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즉시 강제에 해당하고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수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처분성 인정되고, 그 다음에 10조의 4 1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가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적 성질은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다 봤으니까 우리 이제 교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 의 보시면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그다음 생명 신체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 이건 뭐였습니까? 공통 요건이었습니다.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찰관의 실력 행사 방법으로서 비상수단, 가장 강력한 수단, 최후의 수단. 여기서 논의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화살표 땡기세요. 무기 사용의 한계. 무기 사용의 한계에서 그 중에서도 실체법상 한계, 괄호 열고 실체법상 한계. 거기에 내용은 이코로 도충성 원칙 플러스 비례성 원칙. 그 논의가 이게 비상수단, 최후수단이라는 점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무기 사용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에 있어서 그 무기의 성질상 위험성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무기 사용에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무기 소지, 그 다음에 단순한 발총, 개머리판, 이거는 그 무기의 자체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기 자체의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총 갖고 할 때, 저희는 고등학교 때 저희가 마지막이었나? 제 밑에가 마지막이었나? 저 때까지 어쨌든 고등학교 때 교련이 있었는데 총 들고 하는 거 교련이 있었. 그때도 제가 교관이었거든요. 뭐죠? 무슨 각계 동작 뭐 이거 잘한다고 그죠? 탁 하고 어떻게 16개 탁 하고 탁 차고 탁 이런 거죠. 그죠? 이거 그거 개머리판 사용하는 건 뭐다? 무기 사용 아니다. 그죠? 이거는 통나무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막대기 갖고도. 다음 경찰 장비. 경찰 장구 무기 분사기 이렇게 있는데 경직법상 무기는 여기에 있는 무기입니다. 그죠? 경찰 장구 및 분사기는 용법상 무기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기는 아니다. 그 다음 로마자 2번 법적 근거 10조의 4. 무기 휴대는 무기 사용 아니다. 무기 휴대는 경찰 공무원법 20조의 근거를 두고 있다. 로마자 3번 직시강제. 이건 법적 성질. 로마자 4번 큰 문제 없고요. 로마자 5번에 무기 가시고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 근데 성질상 용법상 무기가 포함되고 경직법상 무기는 본래적 의미의 무기로서 성질상 무기다 됐고, 그다음 경직법상 무기 성질상 무기인데 근데 개인화기와 공용화기까지도 포함된다. 공용화기까지 포함된다. 개인화기 보시게 되면 위해를 가하지 않는 위협 목적이 원칙이었죠. 어디 있어요? 10조의 4 1항 본문, 그죠? 본문. 그래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위협 목적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용화기는 살상 자체가 목적입니다. 살상이 목적이에요. 그 크레모아를 위협을 가하려고 터뜨리진 않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총기를 겨누는 거, 이렇게 겨누는 거, 이것도 무기 사용이죠? 조준하는 거? 그럼 크레모는 어떻게 조준해야 돼요? 크레모 이렇게 들어줘야 되나요? 이렇게 들어주면 위협이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는 순간 쏘겠다. 그렇죠? 그래서 공용화기는 원래부터 살상이 목적입니다. 개인화기는 살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협 목적, 이게 원칙입니다. 그다음 이제 뭐 밑에 있는 내용은 됐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가시면 구별 개념.
경찰 장구나 분사기 등 여기까지가 뭐예요? 경찰 장비죠. 장비인데 얘들이 용법상 무기가 될 수는 있지만 사용 요건 자체가 달라요. 그죠? 예, 구별되는 것이 맞다. 성질상 무기와는 구별된다. 얘들은 용법상 무기일 수는 있지만 성질상 무기는 아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야, 분사기 등에서 분사기 쪽, 거기서의 가스 발사총, 그 요건과 여기서 무기 사용의 공통 요건은 똑같지 않는가? 사용 요건이 똑같잖아.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위해 요건이에요. 위해 요건. 무기의 그 성질상 부분을 고려해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을 할 때의 위해 요건, 이걸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자체가 다르다. 로마자 6번 무기 사용의 원칙.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 침해를 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과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이 있는데 전자가 원칙, 후자가 예외다라고 했습니다. 무기 사용의 요건, 10조에서 1항 법무에 따르게 되면 범인 체포 도주 방지, 그 다음에 생명신체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 공통요건이었죠. 공통요건 둘 다 적용되는 겁니다. 옆에서 써주시고, 공통요건 옆에다가 위해 수반 X 플러스 위해 수반 동그라미, 둘 다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위해 요건, 이거는 단서에 있었습니다. 단서에 중령님이 위와 간이 아프시다고 사격을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중범죄, 영장집행, 위험한 물건 소지 범인, 그 다음에 대간첩 작전 수행. 여기는 옆에다가 써주시고 only 위해 수반 동그라미, 오직 위해 수반하는 무기 사용에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그 내용 정리가 박스에 있고요. 그 다음 로마타 8번에 무기 사용의 한계 보시고 내용은 두 개죠. 절차법상 한계와 실제법상 한계입니다. 절차법상 한계는 총기 사용을 할 것이라는 사전경고고요. 경찰 장비 사용 규정 제9조에 원칙 사전 경고하라. 경고 방식은 구두와 공포탄이 있었고요. 예외적으로 단서입니다. 구조 단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 경고 안 할 수도 있다.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핵심은 급습. 경찰관 급습. 뭐는 아니다.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거. 이거는 급습 아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작전 수행할 때는 경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법상 한계 보충성 원칙. 최후 수단입니다. 보충성 원칙 옆에 써놓으시고요. 최후 수단. 써있네요. 최후 수단.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수단이. 판례 보시면 가스총, 경찰봉, 공포탄 발사, 제압할 여지가 있음에도 권총 발사한 행위는 보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 인정.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가스총 기억, 가스총 밑줄 그시고 가스총 사용 요건 이코로 무기 사용의 공통 요건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적 수단이자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보충성 원칙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도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긴 합니다. 적용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보충성 원칙 얘기를 할 때 최후 수단이자 유일 수단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유일 수단. 그 다음 경찰 비례 원칙 보시게 되면 이건 무기 사용 여부가 아니라 무기 사용의 정도에 대한 문제죠. 정도로는 대퇴부를 쓸 거냐, 몸통을 쓸 거냐, 머리는 쏘는 건 좀 발이 안 되고, 그렇죠? 최소 침해를 주는 무기 사용이 된다. 필요 한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건 보충성,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것은 비례성이죠. 돌아서서 도주하는 범인의 몸통 이거예요. 그죠? 돌아서서 도주하고 있으면 급습 X, 그죠? 몸통을 향해 2m 거리 실탄 발사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대부를 향해서 쏴야 된다. 사후 조치는 뭐 분사기랑 똑같습니다. 보고하고 긴급 조치. 무기 사용은 특히나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 먼저 치료부터 하고, 그죠? 치료부터 하고 조사하는 게 맞죠? 권리구제, 분사기 사용과 똑같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은 인정됩니다. 대상적격은 문제가 없지만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으로 협의의 수익 문제 생길 수 있고요. 경찰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은 핵심이 국가배상입니다. 국가배상, 손실보상은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무기 사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경찰법 논의까지 다 마쳐봤습니다. 무기 사용에 대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분사기 등 사용과 함께 무기 사용에 대한 문제는 요건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분사기 등의 사용의 한계 그리고 무기 사용의 한계 논의가 따로 있었다는 거 도의식 체계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기 사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